안녕하세요. 맹꽁이여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내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꾸준히 지키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결과 참 그때 참 지혜롭게 잘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노후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30대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먼지가 쌓여가듯이 뭐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의 그런 꾸준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종교 생활을 그렇게 꾸준히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것이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해결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나 이야기하면은 다 그 앞에서는 걱정해 주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렇게 뒷꼭지가 뜨겁고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필요해서 건강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등산도 열심히 다니고 배드민턴도 꾸준히 치고 또 나이 먹으면서 이제 요가와 생활체조 그런 걸 그래 꾸준히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까지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건강하니까 노후에 아주 뭐든지 도전하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독서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책 읽기도 좋아하지만 사람이 뭐 생활에 그렇게 어렵게 찌들게 살다 보면은 그 정신세계가 굉장히 메말라 가잖아요. 그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슬프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막 외국의 그 뭐 퍼스트 레이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자서전이라든가 뭐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또 어려운 일을 많이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자서전 그래서 소설을 저는 별로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자서전이나 뭐 수필집 같은 걸 꾸준하게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대리 만족도 하고 그러면서 살게 됐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은 각자 자기 성 안에서 갇혀 살게 되더라고요. 나만 제일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제일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책을 보면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이렇게 극복하고 사는구나 그걸 느꼈고 또 외국의 훌륭한 진짜 뭐 영부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책을 보면서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 환경만 틀리고 그 문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독서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으로 발전해 가지고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독서를 해온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책을 읽은 그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 세상은 공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뭐 30대부터 있거든요. 30, 40, 50, 60, 70대 제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래도 크게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그분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토론할 수 있어서 정말 아주 그냥 자신감 있고 거기서 또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0번째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2006년 5월 달입니다. 오늘은
석가탄신날이자 어린이날이다. 지난 월요일 날부터 외국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어저께까지 교회 집회를 했다. 탁월한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셨다. 즉석에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부흥회를 해도 평일날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다 참석을 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 집회 참석하느라 가게 문을 닫고 집회를 참석을 했다. 또한 3시쯤 되니 밀린 일도 다 하고 그 이튿날 3시쯤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받은 손님들도 다 같이 받고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요수기와 공원에 잠시 들리니 요수기는 제 친구입니다. 공사를 하느라 먼지가 굉장히 많았다. 요수기도 가게로 가고 집으로 오니 아무도 집에는 없었다. 딱히 갈 데도 없었고 집안을 대충 치우고 둘레길을 나갔다. 조금을 걸으니까 또 걷기도 갑자기 싫어졌다. 운동 적당히 하고 집으로 와서 기도하고 잠이나 푹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산다는 게 오늘 같은 날은 괜히 쓸쓸한 생각이 든다. 밤 9시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올림픽 공원에 가자고 한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올림픽 공원에 가자고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고맙게 가겠다고 했다. 둘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가족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 같다. 갑자기 마음이 행복해졌다. 이렇게 또 쓸쓸할 때 아들이 함께 걸으면서 우리 대화를 나누니까 또 금방 행복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들하고 이렇게 걷고 그 공원 그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씩 꼭 사서 둘이 또 먹으면서 또 대화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이날은 또 5월 7일입니다. 2006년. 오늘은 주일날, 내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작은 아들도 어저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찬송 시간에 가족끼리 손을 잡고 찬송을 하는데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절로 나왔다. 작은 아들도 눈물을 흘린다.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다. 양쪽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기쁨의 눈물이 나왔다. 내 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왔다. 우리 큰아들도 어머니 날이라고 홍삼을 선물해 주었다. 정말 고마운 아들들이다. 점심에는 성현이가 색식감을 데리고 왔다. 성현이는 저희 오빠 아들입니다. 점심을 내가 쏘기로 약속을 하고 오라고 했다. 오빠 부부와 성현이 커플, 우리 세 식구 8명이 갈매기 집에 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 성현이가 사람 볼 줄을 아는지 제법 괜찮은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 인상도 좋고 웃는 상이다. 마음에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결혼하면 바로 호주로 갈 모양이다. 공부하러 호주로 갔는데 거기서 교포 대학생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이민 간 지가 5년 됐고 올해 22살이고 대학생이고 그 아가씨는 이민 간 지가 5년 됐다는 겁니다. 5년 후에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이다. 공부하라고 호주로 보냈더니 일석이조로 아가씨까지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가는 모양이다. 너무도 갑자기 모든 일이 벌어지니까 고모 마음도 어리둥절하다. 우리 큰아들도 꼭 우리 가정에 딱 맞는 필요한 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나는 생각한다.
오늘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씁니다. 또 2006년 6월달입니다. 5월달에 일기 쓰고 또 6월달에 썼습니다. 매일 쓰지 않고 특별한 기록할 일이 있을 때만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36년 만에 야요회. 초등학교 졸업하고 36년 만에 고향 친구 38명이 야요회를 갔다. 장소는 변산 반도였다.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고 출발하여 유성에서 대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승차하여 대전 친구들이 큰 버스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변산 반도를 향하여 가면서 차 안에서 동요도 부르고 음악도 틀고 춤도 추고 변산 반도에서 회도 마음껏 먹고 내소사 절 입구에서 삥 둘러앉아 동요도 부르고 월드컵 응원가도 부르고 동심으로 돌아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가 소품을 조금 준비해서 갔었는데 내가 가운데서 리더를 하면서 흥을 돋구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거워들 한다. 대전에서 친구 둘이 많이 수고도 해주고 참석은 못했지만 찬조금 낸 친구들도 많았다. 이렇게 해서 고향이 좋고 친구가 좋은 모양이다. 이래서 고향이 좋고 친구가 좋은 모양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분위기를 잘 살리고 흥을 돋구고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루 종일 잘 놀고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모든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집으로 왔다. 이렇게 참 즐거운 진짜 나들이었어요. 이때 하고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친구 모임을. 대전 친구들이 그렇게 모이자고 해서 이날도 모인 것 같습니다. 또 2006년 7월 6일입니다. 주일 아침이다. 큰아들 친구들과 큰아들은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갔다. 모처럼 외출인데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회도 못 먹고 차 안에서만 있었다고 한다. 무사히 서울에 오기를 기도한다. 나는 요즘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통증이 심해서 한의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근육통이라고 한다. 항상 오른쪽 팔을 많이 쓰니까 병이 난 모양이다. 물리치료하고 약도 먹고 일주일을 열심히 치료했지만 큰 차도가 없었다.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다. 교회 약사 아가씨에게 약 좀 잘 지어서 주일날 교회로 가져오라고 부탁도 했다. 우리 아들이 약사 아가씨와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서 항상 조심스럽다. 엄마로서 늘 잘되길 기도 중이다. 낮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 오는 중이라고 한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이다. 감사한 일이다. 우리 작은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라고 늘 기도하며 살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윤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 저녁을 먹자고 하기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빵도 있고 호박, 부추, 감자, 담아내기 다양하게 야채를 넣고 부침개 양념을 해 놓은 것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가게 문도 서둘러서 닫고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빵도 찌고 배고픈데 와서 즉시 먹으라고 부침을 부쳤다. 8시에 온다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9시가 다 되어서 왔다. 나는 손님이 갑자기 와서 늦어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는 사람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왔다고 한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다. 저는 이런 성격을 아주 싫어합니다.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날 윤기 엄마는 저한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약속을 해놓고 전화 한 통 없이 저녁을 먹고 오다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던가. 둘레길에 가자고 해서 둘이서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윤기 엄마는 작년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한다. 마음이 축 처지고 가라앉고 그냥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울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우울증 증상에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듣고 보니 정말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도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었다. 많은 위로도 해주었다. 가슴속에 한이 있다. 윤기 엄마는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남편한테 배신까지 당하고 사는 윤기 엄마였다. 이해해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될 수 있을 건데 성격이 무난하지 못해서 함부로 마음 편히 대하기가 어려운 친구다. 친구라도 이 친구는 좀 성격이 둥글둥글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뾰족뾰족한 데가 있어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작은 곳에 그냥 펄썩펄썩 튀어나와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굉장히 가까웠게 제가 끌어안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계속 마음을 혼자 다치고 친구로 계속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리가 참 필요하다. 관리라고 한다면 친구관계, 그런 대인관계, 건강관리, 영적관리 그런 관리 등이 필요한데 이 윤기 엄마는 그런 생활을 좀 부족했어요. 그런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부수부수 튀어나오는 그런 인성은 좀 되지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늘 노력하고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그래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요수기 친구도 유방암으로 항상 치료 중이다. 그렇게 제 또 아는 엄마 하나가 유방암으로 이렇게 치료 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느라 운동 부족으로 살도 많이 찌고 머리도 다 빠지고 가발을 써서 처음에는 몰라보았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다. 기도를 나한테 부탁을 하기에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차 안에서 기도를 빡세게 해주고 집에까지 태워다 줬다. 모두가 한이 많은 인생들이다. 요수기 친구를 위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 이 친구는 마음이 참 포근한 친구인데 그렇게 유방암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딸들이 어찌나 착한지 한 달 동안 딸들이 휴직을 하고 엄마를 열심히 간병하고 있다. 딸이 둘이었었는데 한 딸은 엄마 옆에서 간병을 하고 한 딸은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대고 이렇게 사는 또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다음은 또 8월달입니다. 8월 26일 2006년 올여름도 다 지나고 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갔었다. 언니 내외와 동생 내외와 나 5명이 강원도로 갔다. 아주 재밌게 휴가를 즐기고 왔다. 올해는 특별히 언니가 원피스를 똑같이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서 셋이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휴가를 보냈다. 그런데 오늘 동생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내용은 스위스를 간다는 그런 내용이다. 언니랑 다녀온다는 것이다.
현정이가 언니 딸입니다. 스위스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현정이가 지난주에 왔었다고 한다.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9월 첫 주에 출근을 한다고 한다. 출근하기 전에 친정에 다니러 와서 엄마랑 가려고 했었는데 엄마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하니까 스위스에 가면 딸은 출근하고 엄마가 외국에서 혼자 있기가 심심하니까 이제 동생을 데려가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글쎄. 그런데 내 속사람은 괜스레 심통이 났었다. 왜 그럴까? 겉으로는 잘 다녀와 라고 했지만 내 속에선 괜스레 심통이 치밀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다스려 주세요. 비자금을 가지고 가면서 남편에겐 언니가 비행기표는 부담해 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한 모양이다. 이 동생이 저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행기는 왕복 언니가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경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동생 남편도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운 사람이다. 주부가 없는 한 달간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았을 건데 무사히 다녀오기를 억지로라도 나는 기도해 줬다.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2006년 11월 달입니다. 이렇게 뜨문뜨문 썼어요. 11월 19일. 오늘은 주일날이자 두 아들 생일날이다. 수 목요일을 나란히 하루 차이로 있어서 주일날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다. 작은 아들이 회를 먹고 싶다고 해서 회무침을 잘하는 집으로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작은 아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큰아들은 늘 듬직하고 엄마는 두 아들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속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12월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축제 때 연극반에 들어서 잠시 연습을 하고 작은 아들을 공동체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왔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교회 행사 때마다 연극만 하면 제가 꼭 연극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연극하면 연습할 때도 재미있지만 또 무대 올라가서 공연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 받고 하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 누구한테 박수를 받겠어요. 받을 일이 없지. 그래서 노후에 연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늘 관심을 갖고 그 연극 그 동아리를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연극 동아리 광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를 했지요.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요. 가자마자 대본을 주면서 무대에 올라가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하나도 떨리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취직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다른 데 알아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자리에서 박수로 합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 한 6년째 시니어 연극반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잘 타고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보자들도 오지만은 젊어서 그래도 열심히 연극 전공한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는 무대에 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연극도 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을 만나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